안녕하십니까, 텃밭농부입니다. 오늘은 겨울철의 농한기를 활용해서 우리 텃밭에 물빠짐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겨울철은 농한기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텃밭농부님들께서는 이 길고 긴 겨울철, 어떻게 보면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텃밭에 특별한 작업이 많이 없는 약 6개월의 긴 시간이 어떻게 보면 농한기다, 이렇게 봐하십니다. 그래서 요 긴 기간을 내가 농사를 지어오던 요 텃밭에서 불편한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을 쫙 개선을 해 놓으면 내년 농사에 도움이 되시리라고 믿고 이 영상을 만듭니다. 사실 저희 텃밭은 만들어서 지금 11년째 농사를 지었는데, 지난 여름에 장마 때, 이 장마철에 엄청난 비, 그리고 세계가 왔던 태풍, 이걸로 인해서 예년에 겪지 못했던 물난리를 겪었죠. 그래서 그동안 키우던 키위나무, 이 키위도 상당히 맛이 있고 많이 였는데, 그 다음에 백도, 복숭아죠. 이것도 지금 한 4년차 돼서 작년에도 많이 수확을 하고 했는데, 이게 이제 수해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뿌리 쪽에 이제 물이 이렇게 너무 오래 물다 보니, 잠긴 거는 아닌데도 땅속에 계속 비가 들어가서 뿌리가 호흡을 제대로 못해서 이게 잎이 전부 일찍 다 떨어지고 말라버리죠. 그래서 1년생 밭작물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신경을 썼는데, 이 과수나무에 대해서 신경을 좀 적게 썼더니 과수나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물주기보다 물빠짐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장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실감을 하면서, 이 물은 사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주지 않아도 작물이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뿌리 쪽에 한 3일만 물이 흥건하게 고이거나 물이 잠겨서 빠지질 않으면 작물은 죽는다. 그래서 내가 기회 있을 때마다 누누이 강조를 하는 게, 물빠짐이 물주기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원래 그걸 제대로 못 챙겨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텃밭의 이 물빠짐에 대해서 개선 작업을 좀 해서 내년 농사에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텃밭농부님들의 텃밭에는 물빠짐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쏟아지는 이 빗물, 이 빗물은 거의 100% 빠져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모자라는 건 내가 물을 주면 되니까. 그렇죠. 일단 기본적인 개념을, 이 빗물은 내 텃밭에서 오면은 신속하게 빠져서 나간다. 이 빗물이 고이지 않고 빠져나가는 경우를 보면은 한 3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사에 의해서, 이게 이제 수평이 아니고 경사에 의해서 물이 흘러가는 것, 경사도에 의해서, 이게 이제 사실은 가장 많은 물이 빠져나가 주겠죠. 그러니까 경사가 있어야 물이 신속하게 빠져나간다. 두 번째 경우가 뭐냐 하면은 이제 땅 속으로 스며드는 것.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두둑을 이렇게 올려 놓는 이유도, 예를 들어서 물이 제대로 안 빠져서 여기까지 물이 고이더라도 이 작물의 뿌리에 크게 해를 끼치지 말라고 이렇게 두둑을 높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빗물이 경사에 의해서 빨리 흘러서 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땅 속으로 이제 이렇게 스며드는데, 이 부분은 이제 복토를 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배수의 효과가 좋죠. 그런데 한 20cm 정도만 내려가면, 20에서 한 30cm만 내려가면 이 밑에는 땅이 딱딱하죠. 이제 경반층이라고 그러는데, 이 딱딱해지는 땅으로는 사실 빗물이 스며드는데 속도가 굉장히 더뎌지거든. 여기는 빠르게 빠져나갔지만 여기는 더뎌진다. 그러니까 가장 빨리 흘러나갈 수 있는 것은 경사에 의해서 흘러나가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이제 땅 속으로 스며들어서 없어지는 건데, 이건 이제 여기에 비해서 상당히 더디단 말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이 햇볕에 의해서 증발하는 거예요. 햇볕에 의해서. 이 햇볕에 의해서 증발을 하려고 그러면 이것보다도 더 더디겠죠. 그래서 한 며칠 지나야 이게 이제 마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빨리 물이 빠지도록 하려면은 내 텃밭에 경사도를 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경사도를 개선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제 같은 경우는 보면 원래 이 텃밭 있던 자리가 이게 논이었어요. 논은 아시다시피 수평이잖아요. 논은 수평이 아니면 안 되죠. 왜? 물이 한쪽으로 가면 논 농사를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 여기에 아무리 두둑을 높게 쌓아도 여기에 고이는 물이 갈 데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배수로를 만들어서 빼려고 하는 장치도 해놓고는 했는데 신속하게 착 빠져나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지난해에 이제 수해를 겪고 나서 지금 이제 하고자 하는 게 요 경사도를 개선을 하고, 경사도만 개선을 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있는 여기를 좀 더 깊이 파고 이쪽을 약간 이렇게 높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흙들을 이쪽으로 옮겨서,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경사도가 생기겠죠. 이렇게 이제 경사가 생기는데, 문제는 여기에 고이는 이 물들이 어디론가 신속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배수 설비가 안 되어 있으면 이 물은 여기 고여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이게 배수가 될 때, 잘 될 때 얘기예요. 배수가 만약에 잘 안 될 것 같으면, 어차피 이 배수가 제대로 잘 안 된다 하면은 이 경사지게 해봐야 별로 의미가 없더라.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기본적인 배수가 예를 들어서 저쪽으로 흘러간다. 그러면 여기에는 좀 두둑을 였더라도 이쪽은 좀 높게,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쪽에가 흙이 모자라요. 모자란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밑에 있는 과수밭에서 흙을 파서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복토라고 그러죠. 복토. 다른 데 있는 흙을 갖고 와서 여기에 부어주고, 그 다음에 일종의 이제 객토도 되는데, 복토는 흙을 갖다가 도두어주는, 더 추가를 하는 걸 이제 복토라고 하고요. 이 객토라고 하는 것은 흙을 성질이 다른 흙으로 이렇게 섞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 이게 점토질이 좀 많은 땅이다. 그러면 이 점토질이 많으면 물 빠짐이 제대로 빨리 안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모래를 섞어준다든가, 또는 마사토를 섞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물 빠짐이 좀 좋도록 하는 그러한 사질토를 섞어주는 걸
이걸 개토 작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밭에 이제 어느 정도 물이 경사를 줘가지고 빨리 신속하게 빠져나가려고 하다 보니 흙이 모자라는 거는 과수밭에서 이제 흙을 옮겨오고, 이제 과수밭에도 이제 과수나무가 이렇게 있었으면 이렇게 평평하면 물 빠지면 이 또한 마찬가지로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런 데는 이것만큼을 파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남는 흙들을 모자라는 곳으로 옮겨가서 복토를 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 월동기 동안에 이런 농한기를 이용해서 제 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작업들에 대해서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11년째 이제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고 있는데, 올해에 가장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장마철에. 그 엄청난 비로 인해서 요게 지금 키위 나무입니다. 키위가 세 그루인데, 지난번에 영상 올렸던 데에서도 보면 뭡니까, 장마철에 물 끊기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던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는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이 키위도 천근성이 돼서 즉 땅속 한 200mm, 그러니까 20cm죠. 거기에 이제 전체적으로 작은 뿌리들이 한 80%가 분포되어 있는 그러한 작물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오면은 뿌리가 썩습니다. 그래서 지금 봐서 요 놈은 일찍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요게 죽을 확률이 있어요. 이거 한 해 또 얼어서 죽었다가 요 자리에서 좀 다르죠. 여기서 새순이 나갖고 다시 이렇게 키웠던 건데, 요게 지금 11년 된 키위 나무입니다. 그래서 포도도 마찬가지로 이게 천근성입니다. 이것도 뿌리가 20cm 밑에 전체적으로 한 80%가 고루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많이 채이면 이것도 죽습니다. 근데 요거는 비닐을 잘 덮여 가지고 피해는 피해 갔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겨울철을 맞아서 여기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땅을 좀 파내고 수로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수로를 확보해 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있는 것은 좀 높게, 그리고 물 빠짐이 쉽도록 이렇게 이제 수로를 확보하고, 여기에 남는 퍼낸 흙들은 또 저 위에 있는 밭으로 솔수레를 퍼서 옮겼습니다. 요게 이제 월동작물이니까 시금치고, 나머지 이제 이 밭들에 겨울가리를 해놓긴 해놨습니다만은, 원래 이 땅이 여기가 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논은 점토질이 많은데, 여기에 사실은 모래도 많이 였고 마사도 였고, 요거 보면 반짝반짝한 것들 요거 다 마사토에서, 그 다음에 연탄재 이것도 많이 였고 해서 토지를 점토질해서 사지를 많이 섞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또 뭐냐 하면, 이게 이제 논이다 보니까, 논은 전부 수평입니다. 수평이 아니면 한쪽으로 물이 기울면 논농사를 못 하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물 빠짐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올 겨울에 내가 물 빠짐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경사도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 밑에서 퍼온 흙을 이쪽으로 지금 많이 추가를 하고요. 이쪽을 높게 하고 저쪽을 낮게 하면서 경사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해 장마철에 엄청난 비를 통해서 이 밭의 경사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있는 마늘하고 양파밭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경사가 생겼죠. 예, 저 오른쪽으로 기울게 했고,
그럼 이게 물 빠짐이 원활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쪽을 높고 저쪽을 얕게 하려고 지금 이제 파고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깊은 수로로 하나 만들어서 구획을 두 군데로 하려고. 이걸 이제 기점으로 해서 저쪽으로는 저기가 이제 서쪽인데 서쪽으로 해서 이 수로를 타고 물이 빠지도록. 그럼 이 수로를 타고 관을 묻어놨는데 저 관을 통해서 저 수로로 물이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요 마늘밭하고 양파밭에는 물이 전혀 고이지 않고 바로바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그 물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제가 처음에 밭을 만들 때 여기에다가 수로를 묻었어요. 여기 수로를 묻어 가지고 이 관이 저 밑에 키위밭 밑으로 있는 저 수로하고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까지 이 수로가 이제 제대로 역할을 못 했는데 올해는 여기를 이제 좀 깊이 파고요. 여기에 비해서 여기는 지금 뭐 거의 표면하고 길하고 밭이랑 똑같잖아. 이러면 물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푹 파내고 저쪽을 높게 하고 이쪽을 낮게 해 가지고 경사를 이 방향으로 그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물이 이 관로를 통해서 밑으로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이제 배치를 할 계획이고요. 이쪽에 지금 아까 그 키위밭이랑 포도밭에서 파온 그 흙들을 이쪽으로 옮겨놨는데 이 흙이 좋은 게 이 흙은 산흙입니다. 산에서 가지고 온 흙인데 한 25추럭 정도 저 밑에다 넣었거든요. 그래서 과수나무들을 심으려고 했는데 이 흙은 마사토가 많이 들어있는 황토흙입니다. 그래서 토질은 상당히 좋습니다. 문제는 이제 여기는 또 뭐냐 하면 여기 이제 그 위에가 지대가 높은 위에 뒤에 논이 있고 이 석축이 있어서 물이 이쪽으로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항상 이렇게 비가 오고 나면 물이 많이 흘러서 이렇게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쪽에 있는 물이 밭으로 못 들어오도록 이제 내가 이렇게 차단은 해놨지만 이쪽으로 물은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 빠지면 여기서 이렇게 이어져서 수로를 내놨는데 여기서 저 옆으로 해서 그 마늘밭으로 해서 저쪽 최고 큰 수로로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경사를 치게 해서 쭉 빠져나가면 여기가 작년에 이제 수박 심었던 자리인데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요 밭은 저쪽으로 해서 빠져나가는 물길이 있고요.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 배수로를 따라서 나가는 두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밭은 어차피 오른쪽을 높게 하고 왼쪽을 낮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흙들을 지금 이쪽에 한 리어카로 한 40개 정도 갖다 저 밑에서 옮겼습니다. 밑에 있는 그 산흙을 저 키위밭하고 포도밭하고 그 배밭에 있는 흙들을 수로를 확보하면서 파가지고 일로 옮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사지게 하려고 아무리 해도 흙이 모자라니까 두둑을 쌓아서 작물을 심을 만큼의 높이의 두둑을 확보를 하고 수로를 경사지게 하려고 하니까 흙이 모자라요. 그래서 이제 흙을 좀 더 확보를 하면 경사 저쪽 편에 왼쪽이 가장 낮게 하고 이쪽이 높게 해도 물 빠짐이 되면서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두둑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 여기도 이제 지금 흙을 많이 파냈습니다. 많이 파내 갖고 배나무하고 저게 대봉감 나무인데
대봉감하고 사이에 이제 수로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 쪽으로 높으면서 옆으로 경사를 치게 해서 비가 많이 와도 이 습해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 배나무는 그 4개 중에서 이렇게 두 번째 있는 저놈을 잘라낼 겁니다. 그래서 그 작업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이 겨울철에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쪽에 있는 그 과수나무들인데, 요게 이제 그 11년 된 매실입니다. 왕매실인데 아주 굵은 매실이 잘 열었는데, 보시다시피 이 나무가 너무 커버렸어요. 내가 너무 키운 것 같아.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작년에 좀 잘라내고, 그래도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위치적으로 안 맞아서 이걸 원래 이제 완전히 잘라낼 겁니다. 잘라내 버리고 여기서 이쪽으로는 밭을 만들고, 대신 이제 이쪽으로 옮겨갈 거예요. 여기 보면은 저 고추지주대 박아 놓은 자리가 내년 봄에 복숭아 나무하고 사과나무를 일로 옮길 겁니다. 요게 잘라내다가 말하는 이게 백도 복숭아 나무입니다. 4년 된. 저것도 이제 잔잔한 가지들은 다 잘라내고, 굵은 가지 이제 엔진톱으로 자르려고. 요것도 복숭아, 그리고 요거는 왕매실나무입니다. 이것도 이제 작은 가지들 잘라냈고요. 지금부터 이제 그 또 엔진톱을 가지고 이걸 잘라낼 계획입니다. 그래야 여기를 이제 다시 밭으로 다시 만들어서 쓰려고.
자, 이렇게 해서 복숭아 2그루하고 매실나무를 다 잘랐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뿌리를 캐내고 또 밭을 흙을 좀 일구어서 이곳으로 이제 밭을 만들고 과수나무들은 이쪽으로 옮겨가서 내년 봄에 재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평평하게만 있던 묘목 심을 자리를 이제 이렇게 투둑을 좀 높게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 여름 장마 때 엄청난 비를 겪으면서 과수나무들이 물 빠짐이 제대로 안 되면 죽을 수 있다는 걸 배웠죠. 자, 이제 그 과수나무 주변으로 해서 수로를, 그러니까 물이 쉽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거의 이쪽에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왕매실은 덩그러니 혼자 있으면 긁어치니까 베어버렸습니다. 이것도 아주 굵고 맛이 있는 건데 다시 키워서 좀 자그만하게 키우려. 이 한 개만 해도 둘이서 먹기는 처치곤란. 그리고 요게 이제 아깝게 아주 맛있는 백도가 열리는 그 복숭아 2그루였는데 이게 작년이 아니라 지난 그 장마 때 워낙 비가 많이 와서 이게 이제 복숭아도 이게 천근성이다 보니 이렇게 평지에 이렇게 심어지면 이게 물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스패를 받아 가지고 죽었습니다. 이쪽은 죽었고 저쪽은 살긴 살았는데 골병이 들어서,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기 있는 과수나무들은 없애고 여기를 저쪽에 있던 고구마 밭에도 옮겨서 서쪽으로 과수나무들은 집중시키고 이쪽으로 이제 밭을 해서 이쪽에서 고구마도 심고 그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서 위치 변경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 추위가 와서 땅이 얼기 전에 삽질이나 괭이질 할 것들을 해서 이 6개 물 빠짐이 좋게 이제 두둑을 만들어서 내년 봄에 이제 그럼 놓고 명호만 심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이틀 걸렸습니다. 이틀 동안 하고 났더니 무척 힘드네요. 아무튼 겨울은 그 농한기가 절대로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 그 텃밭 농부님들 올 겨울 슬기롭게 농한기를 이용해서 효율적인 그런 텃밭 관리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